안녕하세요. 오늘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3탄을 맡은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의 김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맹본부분들을 위해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교육에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 수강 이벤트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교육센터가 생겨서 그 교육센터에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또 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 수강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한국공정거래 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교육과정 가맹사업거래를 클릭하신 다음에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3탄을 수료하시고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등 이제 증빙 화면 같은 것들 캡처를 하셔서 네이버 폼 설문 링크에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기존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좀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휴기관 강의 가맹본부를 클릭하시고 이 강의를 좀 수료하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조정원 TV 거기서도 이 강의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강의 수료하시고 캡처를 하시고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케이크 세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와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허위 가장 정보 제공 행위 등 금지 의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 나와 있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보면 가맹본부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라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좀 정보를 제공하거나 좀 사실을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라고 그래서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유형이고요. 시행령에서 좀 보다 좀 구체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허위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좀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좀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을 좀 보장하는 것처럼 이 정도 월에 얼마, 주에 얼마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관련해서 좀 사실 여부가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대형 상권이 좀 들어오거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근거 없이 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취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취득 완료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서 가맹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 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유형들을.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도 허위 가장 정보 제공 행위로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시에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중요 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서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그런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맹본부가 뭐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이나 뭐 상품 용역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처음에 광고할 때는 무조건 이제 지원될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조건 하에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좀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들도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다빈도 가맹사법 위반 행위로 꼽은 점을 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게 허위 정보 제공이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서 사실 좀 빈번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맹본부가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도 있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중 가맹본부가 커피 전문점에 좀 예상 매출액 등 좀 장래 예상 수익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거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를 좀 배상받고 싶다라고 해서 소재기를 한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점에 든 비용을 지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달리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법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례인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을 좀 확인을 해준 심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떤 게 허위 정보 제공이냐 좀 유형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피신인이 가맹계약 상담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 분석표를 통해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구체적인 뭐 상권 분석이나 시장 분석 뭐 이런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그냥 타 가맹본부 가맹 안내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매출액을 단순 참고를 해서 타 가맹본부랑 규모도 비슷하고 사업 업태도 좀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지라고 해서 좀 단순 참고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액 중에 이제 재료비 비중을 좀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맹점에 이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그냥 재료비는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서 좀 전에 들은 거를 그대로 이제 수익 분석표에 좀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예상 수익에 관한 허위 가장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출이나 수익이나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때 객관적인 좀 근거가 있을 수 있도록 상권 분석이나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동반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뭐 문제가 될 때는 충분히 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좀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아마 좀 이런 법적인 좀 위험에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드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 신결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서면으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그냥 그 창업 설명회나 뭐 창업 박람회나 이런 데서 좀 설명하고 사업 관련 내용을 좀 안내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정보 제공 행위가 아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행위도 좀 이런 그 허위 가장 정보 제공 행위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원 내부 교육을 통해서 정보 제공 행위를 할 때 항상 그 허위 정보 제공, 과장된 정보 제공이 없도록 좀 교육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에서 제공하거나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에만 허위 가장 정보 제공 행위 금지가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또 이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 과정에서는 허위가장 정보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그 위법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사례에서도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신청인 외장 예정지가 이제 피신청인 그러니까 가맹본부죠. 가맹본부에 이제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어서 그 영업지역 규제 때문에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데 피신청인이 이제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그냥 가맹계약을 체결해버린 겁니다. 가끔씩 이제 뭐 피신청인도 본부지만 대부분 법인이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조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든지 하는 이유로 좀 무리하게 가맹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리하게 가맹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하거나 아니면 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원에서는 이렇게 그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것은 좀 허위 정보 제공이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 위법성 판단을 한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조정원에서 위법성 검토를 할 때 항상 허위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사를 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좀 자료 제출을 통해서 허위 정보 제공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제 피신청인에게 받은 매출 자료와 신청인이 직접 영업을 하면서 얻은 실제 매출이랑 차이가 있어서 신청인이 이제 처음에 받은 이제 매출 자료가 좀 허위 같다, 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피신청인이 그럼 제공한 매출 자료가 무엇인가 하고 좀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뭐 딱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이러지 않고 직영점 매출이나 뭐 가맹점의 실제 좀 일자별 매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좀 만들어져서 제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뭐 단순히 실제 매출이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바로 허위다 이렇게 결론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근거, 시장 분석이나 수익 분석 이런 실제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금지 의무 관련해서 좀 추상적이고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좀 문헌이 상당히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렇게 아까처럼 구체화해 놨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은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고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 유형을 다 이렇게 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가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좀 참고를 하시면 가맹본부의 어떤 실무자분들 입장에서 좀 아리까리하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이런 예시들이 있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가이드를 좀 잡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객관적인, 유형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뭐 예상 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 예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있는 것은 이제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제공을 할 때 면적 차이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그 가맹점의 면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도 달라지기도 하고 할 테니까요. 근데 면적 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좀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 면적이 훨씬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면은 그 예상 매출액의 좀 적절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예시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매출액 산정 방식이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좀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고 이제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도 특허 받은 뭐뭐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하게 되게 세세한 경우들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뭐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돼서 인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죠. 사실은 뭐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면 뭐 이 정도는 뭐 좀 정보 제공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유형 지정고시를 좀 참고를 한다면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 입장은. 그런 부분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에서도 좀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없는지 체크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은근히 좀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는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시면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 클래스 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클래스 1이라고 직역을 하면 이제 1등급이 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직역을 해서 정보 제공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을 표현에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렇게 좀 은근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허위나 과장되게 하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본부분들,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보면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좀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각 호의 사항은 제11조의 1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뭐 상호를 뭘 쓴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뭐 영업시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 교육, 훈련, 뭐 가맹금 지급,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원래는 그 11호 보시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가맹본부의 임원이나 가맹본부가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좀 가맹점 사업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가맹 계약서에 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재기를 해서 입증을 하고 하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인해서 좀 그런 류의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 근거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취지로 좀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고 가맹계약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약관으로 가맹본부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들어가야 하니까요. 꼭 이 1호부터 12호까지 확인하셔서 가맹계약서에 다 반영이 돼 있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도 이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끝났다고 바로 좀 폐기하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3년 동안 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좀 그런 보관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구비를 하셔서 3년 동안 좀 보관해야 되고 그걸 좀 일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아까 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가맹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냐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영업표시 사용, 교육 지원 대가로 이제 가맹금을 받아서 가맹사업을 또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법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확인해 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그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계약 기간을 적지 않아서 좀 이것은 가맹사법 위반이고 위법성이 있다라고 확인해 준 사례가 최신 사례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 기재 사항이 있어서 가맹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중에 이제 계약 기간, 가맹금은 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관련해서는 법 위반 방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표준 가맹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가맹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표준 가맹계약서를 좀 활용을 하셔서 가맹계약서를 쓰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연간 계속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5종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뭐 더 구체화를 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맞는 표준 가맹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누리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세탁 전문점, 뭐 자동차 전문점, 편의점, 뭐 커피 전문점 이렇게 등등으로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3탄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